이건 제가 봤을 때는 린치예요.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입국딱 하고 있다가 나간다는 사람한테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를 빙자한 린치를 때린다는 게 되게 비겁해 보이잖아요. 공천이 정말 가까워졌구나.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라면 연판장 돌릴 거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돌렸어야죠. 과거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려고 단식할 때 그때 돌렸어야죠. 네. 지금 연판장 같은 것도 저는 아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영향력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지금 기성정당이 불신받고 있으니까 이 틈새를 치고 들어가가지고 배지를 좀 차지해 봐야겠다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국민들 눈에는 보기 싫죠. 이낙연 신당이 창당하게 되면 개항을에 분명히 저는 후보 낼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자객 공천인가요? 자격 공천 해야죠. 민주당 얘기 좀 넘어갈게요. 민주당은 지금 초선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중심으로. 이낙연 전 대표 신당 멈추라라는 식으로 이제 이른바 연판장 돌리고 있는데요. 분위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 신당 만든다고 저러시는 거 저도 비판했거든요. 명분도 없고 본인도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저희가 심판받은 데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 부분도 있고 반성문을 제대로 안 써낸 분이다라고 비판을 했지만 개별적으로 그렇게 의견 말하는 거랑 연판장 돌리는 거랑 달라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린치예요. 린치다. 예, 왜냐면 그 뭐 100명 되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돌아가는 현재의 상태, 현재 그 당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고 목소리 한번 낸 적이 있느냐? 되게 비겁해 보이잖아요. 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입국딱 하고 있다가 나간다는 사람한테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를 빙자한 린치를 때린다는 게 이게 비겁해 보인단 말이에요. 제 눈에는. 그래서 여야 공의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리고 이런 거 할 때는 정당 운영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개선하십시오. 네. 이런 거 할 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람 린치 때릴 때 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공천이 정말 가까워졌구나. 저 이낙연 전 대표가 대통령 생각이 있어가지고 뭔가 땡깡 부리려고 창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했고 방탄 리스크로 당력을 다 끌어다가 자기 그런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썼구나. 이걸 비판하려고 하는 국민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라면 연판장 돌릴 거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돌렸어야죠. 과거에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려고 단식할 때 그때 돌렸어야죠. 네. 당대표직 사퇴하라고. 그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지금 이 당에서 돌아가는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당에서 총리까지 했고 대표까지 했던 사람이 저렇게 하는 데 대한 점검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설득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이게 나가지 마라 신당 명분 없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나가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되게 모욕 주는 거잖아요. 그 사극 많이 하잖아요. 네, 뭐 보세요? 보면서 네. KBS 고려가 많이 재밌게 보고 보더라고요. 있는데 네. 그 사담인데 네. 거기 보면은 정말 목숨 걸고 왕한테 황제한테 그 임금한테 막 충원 올리시는 신하들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목숨도 아니지 이제 공천 때문에 이제 그런 충원도 못 올리고 이제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눈치 나야. 가리고. 근데 목숨 걸고 근데 그 당시는 목숨 걸고 정말 왕한테 충원 올리는 거잖아요. 옛날 같았으면 정치적 진짜 이미 갔어, 이곳에 안 갔어. 계셨을 수도 있어요. 지금도 이미 간당간당해요 사실은. 그 자리에서 그냥 드라마 보면 근데 서명 운동하고 이런 거 좋아요. 뭐 법으로 하면 좋아요. 이를테면 전세 사기 이거 관련해서 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안 보여. 6개월 동안 우리가 원래 6개월에 한 번씩 보안 입법 하기로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 여야 다 공이 여기 도장 찍자. 이런 거 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람 가지고 하는 연판 이거는 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하는 거든 뭐 있으라고 하는 거든 이건 다 이게 사람들한테 관심도 별로 없어요. 사실 일반 대중들한테는 뭐 하든지 말든지거든요. 근데 저는 또 보입니다. 과거에 그 재보선 때인가요?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네. 때 끝나고 그 당시에 민주당 초선 5분이 조국 사태 반성문 썼었잖아요. 네. 초선 오적. 거기도 그게 이성영 의원님. 그러니까 하고 결국에는데 내렸잖아 다시.
꼬리 내렸잖아요. 장경태. 그러니까 뭐 하여튼 그 멤버들이 네, 그냥 장경태. 이분들이 네. 총선 끝나고 다시 국민들께 반성문 쓸 게 보입니다 눈에. 저희가 이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의 아, 어떤 그러면, 본인들이 목소리를 못 낸 거에 대해서 아마 그러면 반성을 진짜 또 다행인 거예요. 왜냐면 그래요? 총선은 민주당이 이길 거기 때문에 아니 이기고 반성문을 쓴다는 건 진짜 다행인 거예요. 안 쓸 것 같은 게 내가 진짜 불안한 거지. 아 근데 승자들은 늘 반성을 안 했어. 예, 그러니까 그게 불안한 거지. 쓴다 그러면 사실 다행이죠. 예.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좀 수세에 많이 몰린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좀 속도 조절을 하는 느낌도 보입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혁신을 한다면 좀 뭐 이재명 대표든 민주당이든 논의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발언도 했고, 아니 나 신당 공식화한 거 아니야? 이건 좀 과한 보도야라고 얘기도 했어요. 이 전 대표 이런 분위기라면은 민주당에 남아 있고 신당 창단해서 유턴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니 전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당에서 뭐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 사태가 혁신이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동의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동의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당이 이 민주적으로 돌아가기 위한 어떤 뭐 시스템,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가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이재명 대표 사퇴하라 이런 식이거든요. 물론 알아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과적으로 변화할 그런 분은 아니구나를 좀 반대로 느꼈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뭐 사실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의원들 혹은 본인을 향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몫을 낼 수 있는 의원들이 사실상 사전에 포섭해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안규백 의원을 무슨 전략위원장으로 내정하면서 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지금 연판장 같은 것도 저는 아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영향력이 들어가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혼자서는 상당히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기호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현역 의원의 일정 부분에 함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국민들은 지금 신당 하겠다는 분들 있잖아요. 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양당 못지않게 참 볼사납다고 느낄 거예요. 왜냐면은 욕망이 너무 득실한 게 보여. 아 지금 기성정당이 불신받고 있으니까 이 틈새를 치고 들어가가지고 배지를 좀 차지해 봐야겠다라는 게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국민들 눈에는 보기 싫죠. 지금 그런 모습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낙연 전 대표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저 사람이 대안이다. 혹은 대안이 아니더라도 저 정도 견제 장치, 브레이크 장치는 필요하다라는 총의가 모여서 지지율이 20% 25%라도 모여서 저기 가면은 그래도 나까지는 당선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붙어줘야지 되는데 국민들이 지금 시선이 좀 싸늘한 편이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이런 연판장 움직임에 뭐 대외적으로는 무반응 상태고 아직 좋아하실 거예요. 내심 네. 김부겸 전 총리와는 어제 잠시 만났어요.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한테 뭐 큰 폭의 행보를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이 한동안 얘기했던 삼총리 연대는 끝. 삼총리 연대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평소에 사람들한테 잘해야 돼요. 이게 지금 정밀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네. 이낙연 대표가 뿌려놓았던 것에 대한 후과 중에 하나예요. 이낙연 대표가 대표할 때 그 경쟁 상대가 누구였는지 기억나세요? 김부겸 총리였어요. 아, 김부겸 총리가 그 당시에 맞아. 내가 대선 출마 포기한다. 네. 그 대신 대선 네. 지선 송영길 맞아요. 대표도 계셨잖아요. 송영길 대표는 뭐 이따 계시지 좀 않았어요? 자세하게 계시죠? 어디서 얘기? 아니 그때 경쟁 상대가 이렇게 전파를 통해서 이제 가는 거지. 하여튼 근데 핵심은 그 김부겸 총리가 그 당시에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네. 왜냐면 6개월짜리밖에 안 되니까 그건 무책임한 당대표다. 나는 그러면 대선 지휘, 지선 지휘 열심히 하는 그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당시 그 대표는 그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하나도 없이 그냥 당대표 나가서 했거든요. 6개월 뒤에 던질 당대표를 했단 말이에요. 왜 한 거냔 말이에요. 그건 되게 무책임한 거거든요. 일단 그 지점에서 별로 김부겸 총리랑 과연 좋을까? 좋게 평가할까라는 게 하나가 있고 종로 출마하신 분이잖아요. 네. 종로 지역구 원래 어디였어요? 정세균 총리잖아요. 근데 대선 때 상의도 없이 그냥 던져버렸잖아요. 과연 정세균 총리가 그렇게 닦아놓은 종로를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던져가지고 국민의힘에 넘겨주게 된 계기를 만든 거에 대해서 과연 좋게 볼까? 큰 폭의 행보를 왜 본인은 안 보여주시고 남한테만 강요하는 김부겸 거예요. 총리? 아니 이재명 대표가 본인께서 큰 폭의 행보를 보여줘야죠.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본인은 딱 입 다물고 체포동의안 부결시키려고 단식하고 이런 게 무슨 큰 폭의 행보입니까? 본인 재판 때문에 지금 다 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글쎄 본인은 오히려 더 작은 폭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왜 같다고. 자꾸 큰 폭의 행보를 보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당 대선 때 캐치프레이즈가 소소하지만 확실한 아니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길래 확실한 행보를 전 해야 총리들한테 소소하더라도 괭? 예. 네. 그 말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후순위 비례대표를 받겠다 하면은 조금 당내 분위기가 누그러들까요? 이게 당선이 간당간당한 후순위 비례대표 내가 받겠다. 개항을 결국에 버리고. 좀 선거제 연동형 선거제 다 결국- 깨고 간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일단 비판의 소지가 다분하고요. 음. 그러니까 당 대표 결국에는 비례대표 가려고 선거제 개편하는 건가 이런 비판도 있을 수 또 있고. 그렇게 맞물려서 또 네. 그런 비판.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뭐 비판의 소지가 되게 다분할 것 같습니다. 평론조차 하기 싫은 얘기네. 진짜 평론조차도 하기 싫은 얘기네요. 예. 현타가 아니 그러니까 뭐 개항을 출마한 것도 아니, 개항을 사실 의아했잖아요. 왜 갑자기 개항을 예, 가지? 그것도 음. 비판을 받는데 비례 순번에 스스로를 배치한다 했을 때 그러니까 뭐 시선이 정상적인 상황이면 당 대표가 전국 선거를 지휘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갈 수 있죠. 그런 근데 명분 있잖아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음.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의혹들 그리고 재판에 연루되어 있는 그 의혹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후순위를 간다. 글쎄요, 저는 국민들이 오히려 비판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권역별 병립은 옛날에 그 전국 단위 1번부터 20번까지 쭉 나래비 하는 거랑 달라요. 남부권에 뭐 몇 명, 네. 수도권에 몇 명, 이런 중부권에 몇 명인데 8% 정도 넘어야지 들어오거든요. 그럼 몇 명 정도 양당에서 들어올 수 있냐? 5번까지예요. 5번 내로 들어와야 안정권이에요. 네. 그러면 후순위라고 하면 몇 번이라는 거죠. 그래봐 6번, 7번이라고. 그랬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그걸 후순위라고 인식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 정치는 그러게요. 팩트보다 인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했을 때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잠깐 또 네. 다른 얘기인데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에 출마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만약 그렇다면 이낙연 신당이 개항을에 후보를 내려고 해서 개항을 해. 네, 그래서 자기가 좀 불리할 거라고 생각해서 비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비례로 가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아마 이재명 대표가 이길 거고 네. 아니 왜냐면 국민의힘 후보도 분명히 있고 더 복잡한 이낙연 신당 후보 내고 더 그러니까 복잡한 표가 갈리니까 아. 이재명 대표가 떨어질 거라고 계산하고 비례대표를 고민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 너무 지금 그런 생각- 그렇게 갈 거라고 확신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예. 생각 추측인 거죠. 예, 예. 비례대표로 갈 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안 그러시리라고. 개항을 예. 지키기. 안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신당이 창당하게 되면 개항을에 분명히 저는 후보 낼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자객 공천인 거예요? 자격공천 해야죠. 네, 이낙연 신당이 진짜 될까? 난 잘 모르겠어요. 아, 물음표가 너무 많아요. 예, 예.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